일본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시작으로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중앙은행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일본 니케이 지수가 30년 만에 3만엔대에 올라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만 놓고 보면 1985년부터 90년대까지 발생했던 거품기의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니케이 지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중에는 일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984년 말에 비해 1989년 말 일본 주식은 약 3.4배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일본의 부동산 가격 실태는 10배 정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시세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이 폭락한 계기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일본 정부가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의 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니케이 지수를 그토록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약한 것이었습니다. 시세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거품이 터졌다라고 밖에 결론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품기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은 상태인데도 주가가 오른 것은 지금의 일본 상황과 같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매년 0.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목표 2%보다 훨씬 낮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과열해 광란 경제라고 이름 붙여졌을 정도의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도심에 덤프트럭이 돌아다니고 택시는 서로 잡으려고 해서 잡히지 않는다. 줄리아나 도쿄 등 클럽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마구 춤을 추고 있다라는 말이 버블 경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광란적인 현상은 토지나 주식 보유자가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 소비를 늘리고 그것을 보고 주가가 더욱 상승하는 현상인 일종의 자산 효과와 같습니다. 지금의 일본 상황이 당시와 다른 것은 부동산이 그다지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자산 효과를 상쇄하는 C19 감염증에 의한 경기 하락이 있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실수요가 과열되지 않아 당장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당시에는 없었던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부양 압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과거 버블 시대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 그리고 그 붕괴 이후 스미타 일본은행 총재는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1987년경부터 도쿄의 땅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주가도 꽤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금리 인상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생각하면 인식이 부족했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토지나 주식, 게다가 서화나 골동품 같은 자산의 가격만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의미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스미타 일본은행 총재만의 것이 아니라 일본은행 내에서 공유되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주식시장같이 주가가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급상승하면 보통은 일본은행의 긴축 정책이 가까워지고 있다, 빨리 주식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만약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거품 이후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이번에는 잃어버린 50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세계 사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 역사적인 초금융 완화 상황을 중립 정도로 되돌리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는 주가 폭락 또는 상당한 폭락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을 시행한다면 보유한 ETF 매각, 보유 국채 매각, 기준금리 인상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과 국채 마켓에서 일본은행은 지금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그렇겠지만 큰 세력이었던 구매자가 팔려고 돌아서면 틀림없이 대폭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의 값이 하락하면 그들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고 발행한 통화가 폭락하거나 지폐는 휴지가 되고 맙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격 변동이 심한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철칙입니다. 통화의 안정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 정책으로 주식이나 국채를 마구 사들여 세계 최고 금융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융 긴축 정책 따위는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이제 더 이상 출구가 없습니다. 거품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더라도 긴축 정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만 입을 벌리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당분간 일본의 주가가 상승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배우거나 금융계에서도 상식이었던 것은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는 시장이 결정한다였습니다. 오랜 시간 마켓을 지켜봐온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계 중앙은행도 아직까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은행 이외에 장기 금리를 정책 목표로 내걸고 있는 중앙은행은 없습니다. 일본은행도 2016년 11월까지 가르쳐져 일본은행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홈페이지에 중앙은행은 장기 금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를 폭풍 매입하기 시작한 탓인지 앞뒤를 맞추기 위해 돌연 장기 금리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고쳐 썼습니다. 일본은행과 같이 폭풍 매입을 계속하면 일시적으로는 장기 금리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다른 중앙은행은 일본은행과 같이 시장의 괴물이 될 정도로 장기채를 폭풍 매입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금리는 여전히 시장이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돼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 금리 상승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더욱이 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면 세계의 장기 금리 상승은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1980년에 20%를 넘었던 10년물 금리가 지금 겨우 1.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때 일본은행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기간 일본은행의 보유 국채 평균 이율은 0.247%로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서도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은행은 막대한 평가 손실을 안게 됩니다. 일본은행은 자본 잠식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장기채 폭매로 길을 쓰고 장기 금리 상승을 억누르면 다른 나라와의 장기 금리 차이가 확대되어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경기 과열로 힘으로는 장기 금리를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국채 시장은 현물채 시장만이 아닌 선물 시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해 일본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면 엔이라는 통화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매도를 외칠 것이고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식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언제라도 도망칠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고점에서 매도할 자신이 없다면 일본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일본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 싶다면 가격 하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금융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뛰어난 금융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보 수집에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